들었소? 유상증자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예상이 가시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금양이 2.3조 원 규모의 2차 전지 공급 계약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될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금양이 올해 3월에 주가 흐름이 정말 엄청났었던 종목이었죠. 12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7.94%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봉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가자 이렇게 정해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급등을 보여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어제 전해진 뉴스 기사인데요. 6년간 2.3조 원 금양 2차 전지 판매권 계약 공시를 전해왔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와 화재 억제력을 갖춘 차세대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겠다.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한화로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금액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4천억 원대 나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6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서 본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이고요. 지금 보신다면 2조 3천억 원 자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6년 동안에 진행될 공급 물량을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전해왔을까? 나노테크 에너지사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임직원 수는 61명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신생기업이고요. 2021년에 투자받은 금액을 보신다면 한화로 9,49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정도에 불과한 스타트업 기업에 불과하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우려하게 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이런 소식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전해진 조선비즈의 단독 공시였는데요. 8천억 원의 유상증자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당시에 금양이 장중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풍문이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재공시 예정일이 이제 7일 뒤인 9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총이 2조 중반대였기 때문에 8천억 원의 유상증자가 사실이라면 3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대규모 유상증자였다라는 소식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습니다. 공급 계약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가, 이런 부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주일에 2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심히 고생해주고 계신 저희 이사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상담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1시 구간부터 이사님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좀 도와주실 텐데 일단 오늘 제 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금양에 대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어제 금양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도 괜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흘러내렸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기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주가 흐름을 막상 열어보니까 시초가 대비 너무 탄력이 안 좋아서 열심히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네. 공시도 찾아보고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의문점이 좀 남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 금양의 계약 공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님? 어제 그 공시를 보고 규모는 2조 3천억 원 규모. 그러면 시장에서 딱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조였어요. 이게 의미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지 못하게 상한가를 갔을 겁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있는 소식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MOU 체결 부분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네.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과연 그 지금 제시를 한 공시로 제시를 한 몇 년간 2조 3천억 수주 같은 경우를 과연 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분들도 스마트하신 거죠. 이걸 봤을 때 과연 실제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시가가 23% 상승, 고가가 24% 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윗꼬리를 크게 다는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후에 짚어주신 내용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에 날짜가 이제 또 9월 27일입니다. 네, 진행할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네. 언론화가 된 부분은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증자를 진행할 때 얘기를 그렇게 하겠죠. 뭐 이제 수주받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자금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증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분들은 또 생각을 하는 게 후에 이제 실적이 나올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주관적인 입장 외에 팩트 기반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팩트. 이게 과연 냉정하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 아니면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3조 같은 경우가 합당한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아마 주주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조라는 시가총액 그 이상을 보시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거라서 뭐 그대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제 주관대로 얘기를 한다면 비추천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있을 좀 공급 계약 이슈가 정말 타당한 이슈인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고고식님께서도 오늘 금양 외국인은 47만 주를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개인이 조금 아쉽게 이 종목에 물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공급 계약 이슈가 잘 체결되길 바라실 텐데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우선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 27일 이슈도 또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공급 계약 이슈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신규 매수 관점을 한번 빼고 볼게요, 이사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주주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두터우실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실 거다 보니까 지금 바라볼 때
그 청사진의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는 그쵸. 그림대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응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증자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나왔던 계약 공시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좀 뭐 좋은 네. 결과가 나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역시도 공급 계약 이슈가 차곡차곡 잘 진행되기를 응원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GS 글로벌 한 종목이고 또 한 종목은 앞타바이오 들고 오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섹터가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일정을 마치자마자 이제 전략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네. 앞타바이오는 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B컷에 대한 호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초이스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초이스 하셨을까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타바이오 종목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종목은 어떤 이유로 바이오 섹터인데 이 종목을 비초이스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거든요. 9월 12일에는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이 종목이.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제약 바이오들이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6월 19일에 6,460원부터 15,49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생각할 게 업종이 좋을 때 동반해서 작은 종목들이 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요소, 오버행, 주가 뭐 이런 전환사채가 전환돼서 상장이 될 부분이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기준까지였어요. 오늘 상장이 되는 날짜들. 네. 여기에서 발행 내역을 보면 추가 오늘 상장된 건 한 100만 주. 그래서 전환된 물량이 3호 전환사채 부분이 전환돼서 이제는 상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증자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증자에 대해서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네. 정정 공시. 뭐 전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면서 정정에서 공시가 나온 게 증자 관련해서 원래는 그 목적, 자금에 대한 목적 같은 경우가 뭐 운영자금, 뭐 채무상환, 기타 뭐 자금의 목적이 있는데 운영자금, 채무상환 목적 이쪽으로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제약바이오 강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뭐 전환 청구권 행사 부분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우리가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되고 나서 미전환된 물량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10억 정도가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환될 수 있는 기일에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310억 정도라고 하면은 거래 시총이 10%가 넘어요. 주가가 올라오면 이게 계속 전환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의 업황이 좋아요. 그러면서 뭐 임상이 진행되는 사항도 있죠. 뭐 각 기업들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환돼서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시가총액의 10%가 넘는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상승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환 기일에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비초이스를 해주셨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유상증자 소식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GS 글로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GS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한국가스
현대가스공사라던가 나머지 밸브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급등을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되게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 강했다라고도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초이스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지 들고 계신 분들만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신규 관점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이사님.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이라든지 재료 무게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25일입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2차 전략 회의가 개최된다라고 했고 그때 또 하나의 로드쇼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이 한 5일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종목이 우리가 보통은 시세가 이렇게 나면 추격 매수하고 싶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심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일정이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끝이 아니라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일정이 타이트하게 있다가 일정이 비어져 있을 때는 종목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그쵸. 때가 있어요.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죠. 그때 가깝게 일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일정이 가까워지면 종목이 시세가 나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뭐 팔 준비를 하는 게 낫거든요. 네. 요런 심리적인 부분의 시세를 역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이스를 한 이유는 네. 시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일정 같은 경우가 이제는 2차 로드쇼에서는 뭐 해외 쪽의 펀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안을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정도 남은 거죠. 뭐 21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그러면 23, 24, 25 뭐 월화수 뭐 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 주가 밀리면 한번 사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일정을 앞두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구간에 또 시세를 또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5일이잖아요, 일정이. 그러면 오늘 거래일이 이미 마무리가 됐고 23일, 24일, 25일 이제 단 3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 말고 이 종목은 신규 관점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새롭게? 뭐 조정 나오면 보는 네. 거고요. 조정 안 나오면 그냥 안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로드쇼 끝나고는 또 일정이 비었으면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줄어드니 주가 조정이 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포인트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아 지금 여기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접근, 변동성이 줄었을 때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는데 이 다음에 일정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GS글로벌 오늘장 초이스로 좀 확인해 주셨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GS글로벌 체크해 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사님께서 거의 하루에 10가지 종목을 상담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한번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이 GS 글로벌이었는데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 가볼게요. 움냐냐 움냥님의 종목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100원에 10%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것 같은데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일지 테마로 짧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진입한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쫓기는 겁니다. 과연 내 단가가 올까? 이게 길게 가도 될까? 그런데 우리 매수하고 확률을 높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걸 그대로 갖고 와봐요. 변동성이 줄었을 때, 다음 일정이 있을 때, 더 이상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빠질 때 진입하고 지금처럼 이제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시세가 올라올 때는 지금 매수한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젝트가 연말에 진행되니까 이거를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보자라는 심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런 심리라고 하면 이미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초기에 진입해서 꽉 쥐고 있겠죠. 근데 지금의 심리는 뭐냐면 이 일정이 있으니 내 그 일정까지는 한번 보겠다. 뭐 거기에서 또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그날 들어오면 난 매도하고 나가겠다. 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일정을 놓고 종목이 만약에 올라오면 우선 매도를 하셨다가요. 매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줄고 주가가 더 안 빠질 때 그 다음에 일정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때 한번 진입하시고 지금처럼 일정이 임박했을 때 시세 날 때 한번 딱 매도를 해보시면 그때 그 얘기가 뭔지 알겠다. 그러면 다른 개별주에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좀 이벤트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면 그때는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마찬가지인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커피 한 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웰빙이고요. 11,090원에 10%. 태반주사제 라인액주 중국 승인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녹십자 웰빙이 오후장에도 급등 종목으로 포착이 됐었고 막판에도 19% 거의 2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미리 매수는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 승인에 대해서 실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00억, 1,500억 나온다라고 하면 20-30%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들고 가 보는데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제약 바이오의 환경이 좋다 보니 좀 작은 주가의 시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에도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요. 단독 기사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매출이 20-30% 늘 수 있는 그 부분을 대입해 보면 적어도 주가는 여기에서 한 10% 이상은 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다만 오늘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상승분을 약 10% 정도 반납하고 마감을 했을 때 다음 거래일 바로 못 올리면 이것도 빠졌다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장에 어떻게 좀 거래가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앞으로도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 게임주로 가볼게요. 펄어비스 들고 계시고요. 41,350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게임주에 대해서 레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목표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좀 게임주를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좀 상반된 내용이어서 저 같아도 지주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펄어비스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게임 쪽 볼 때 최근에 히트 친 게임 50, 이 게임 같은 경우가 히트예요. 중국 쪽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쪽 게임은 히트도가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검은 사막은 예전부터 있었던 게임이고 출시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또 테스트를 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는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좀 매도를 해주시는 대응 부분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는 뭐 중국과 게임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우월성에 있고 히트도도 높았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추격을 당한 것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 딱 그 부분. 게임주를 볼 때는 신작 게임 발표 일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게임 발표 전에 뭐 테스트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히트도가 높으면 그때는 실제 게임 출시까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한번 매도를 해주는 걸로 하는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계속 좀 레퍼런스를 쌓아온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 출시까지 한번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출시되는 부분까지 한번 보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신작 게임이 언제 출시가 되는지 그런 이벤트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중국 게임에 대한 경계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세이브 데이터님의 종목 하이브 가보도록 할게요. 23만 원에 30% 들고 계신데 오늘 또 이 종목이 신저가를 갔습니다. 걱정이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부라도 비중을 덜어야 되는 건지 홀드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16만 원 선을 진짜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15만 9,600원까지 떨어졌다가 16만 원 그래도 이 부분은 지켜내주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더 깨질 것 같아서 좀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볼 때 이 변수가 내부적인 뭐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그런 점이라고 하면은 개선이 될 때 우리가 이 종목 그 해당되는 종목을 네. 적극적으로 사볼 수가 있는데 외부 변수죠. 변수가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약간 충돌이 있는 변수인 네. 거거든요. 하이브는 지금 그 미니진 그분이 그쵸.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해결되는 흐름이 나타날 듯하다가 그 뉴진스가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BTS 아미까지. 맞아요. 멤버가 우선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아니고 인스타에 네.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뭐 의미 있게 그렇게 올린 거죠. 해석에 대해서 좀 분분한 상황에 해외 그 아미 분들은 또 하이브를 지지했 이런 노이즈인데요. 네. 이럴 때는 보통은 기업에 대해서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때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기회로 봅니다. 이게 잘 해소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노이즈는 기회로 보는데 네. 생각보다 그 고통의 기간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한번 보면 이게 그래도 중간급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뒤에는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BTS 완전체에 그쵸. 서서히 컴백이 있을 거고 거기 더해져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 이걸로면 지금 6조 6천억 원의 시가총액에서 한 10조 원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네.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변수 만약에 여기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뉴진스가 만약에 아예 나가는 여기에서 좀 경우. 배제되는 근데 계약건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게 장기화될 때 또는 뭐 BTS 같은 경우에 이슈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할 네. 때 그럴 때는 주가가 여기보다 더 빠질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그냥 중간급 케이스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하이브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예측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이슈가 중간급 정도로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주가가 지금은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투자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일신석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300원에 10%입니다. 2,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얼마 정도 오면 정리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저는 오늘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8%나 올랐네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사님? 이게 개별 테마인데요. 뭐 트럼프 테마로 네. 연결돼서 야 뭐 지지율이 좋을 때 또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미국의 대선을 놓고 우리나라까지 뭐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테마주를 매매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직접 뭐 미국 본토에서 한번 해보는 게 괜찮긴 한데 하셨으니까 2,000원 목표 올지 모르겠어요.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60% 넘어가고 대선에서 이제 히트를 칠 때 당선 임박했을 때 막 주가는 또 오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테마주를 찾아서 그런데 지금은 박빙이죠. 박빙이다 보니까 얼마 오면 정리해야 될지 이것도 저는 따로 뭐 이 딱 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막 기술적인 점을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점보다는 철저하게 이쪽은 뭐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간의 지지율에 따른 흐름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가 득세를 해서 이 종목이 뭐 1,000원대 후반 이런 7월 16일에 1,000원대 후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매도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10% 정도 네.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한쪽 후보의 승리에 가깝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주가 빠지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은 네. 10%. 네. 네, 좋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을 넘게 되면서 트럼프를 압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동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앞으로도 대선 기간까지 이 종목들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끼리님의 종목이고요. 필옵틱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조금 빠져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얼마까지 바라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필옵틱스 최근에 그래도 13,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 강했는데 이 종목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좀 더 담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선택일까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원래 진행에 대한 예정 부분 내년 정도 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때 종목은 계속 반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딱 금리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고 나서 오늘 개별적인 실적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빠졌고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강도가 강한 쪽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가지고 가볼 수가 있고 유리기판 진행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한 3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장비주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네. 소재 중에 뭐 YC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 SKC 이런 쪽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의 비중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개별주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로틱스를 들고 계신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분명히 유리기판 테마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긍정적으로 유리기판 테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된다면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상담 내용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볼 종목으로 SKC도 짚어주셨으니까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그레이 세기아님의 종목 제이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4,22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손실 없이 팔고 싶은데 괜찮다면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관련된 종목이고 시세가 거의 안 나고 있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좀 평단가도 상당히 높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이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캐즘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높은 밸류를 받았던 게 배터리 소재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저가가 나오기도 하고 종목들이 밀렸죠. 그렇다 보니까 뒷단에서 평가를 높게 받던 이익 대비해서 시총의 평가를 높게 받던 쪽이 좀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게 그 이익 대비해서 시총에 대한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런 쪽을 높게 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될 게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기차 수요 회복이겠죠. 그랬을 때 추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해외 쪽 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선은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보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먼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매수 시점, 2차 전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추가 매수 시점이 도래했을 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매도도 아니고 우선은 제이오에 대해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사인이 나왔고요. 제이오에 대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그 기한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상담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센스뿅님의 종목 TNL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00원에 비중 7% 들고 계시고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대 반등 나왔는데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 보면 대부분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더라고요. 10만 원이면 거의 가보지 않은 쪽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TNL 10만 원까지 바라봐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한데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창상 피복제예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 시술을 받았을 때 회복을 빠르게 하는 자 그런 쪽이고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면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 지금 시가총액이 한 5,500억? 5,500억 정도, 5,700억 정도 하거든요. 한 10% 정도는 편하게 좀 상승이 가능해요. 전고점 정도. 10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정도거든요. 10% 정도면 편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충분히 보유하고 정고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가보지 않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마냥 그 부분까지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정고점인 7만 7천 원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수익으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7만 7천 원까지는 우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성님의 종목 현대 로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4만 5천 원에 비중 10%, 방산이 한동안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로 목표가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 잘 내고 계신 종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K2 전차 관련해서 원래 나가던 국가 외에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수주가 나오는 시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트럼프 수혜주. 그건 필요 없고 그렇게 하고 현대로템은 수주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보유를 해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의 이슈를 좀 봉합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봉합할 때 방산주는 좀 주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때는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 매수 그런 접근도 가능함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니까 적어도 한 6만 원 그 정도까지는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트럼프의 수혜주로 보고 계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빼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전체에 대한 호재성 뉴스를 갖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먼저 봐드릴까 합니다. 얀얀님의 종목 한농화성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9,311원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한번 집중을 받다가 요새는 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들 갈 때 이 종목은 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차 화재 좀 다시 한번 좀 이쪽 테마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의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미끄러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화재가 나고 나서 전고체 쪽이 부각될 때 그와 관련된 소재다 보니까 종목이 올라왔었어요. 당장 실적을 보기보다 하나의 모멘텀 재료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게 전고체가 진행될지는 2027년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또 여러 사태들이 있을 때는 전고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차트 보면 17,000원 정도는 박스권의 하단이고요. 2만 원 이상 같은 경우 갔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편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농화성 간절하게 외쳐주셔서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보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에 비중 7% 들고 계시고 1,400원 부근이면 오늘 저가보다도 좀 낮은 가격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16%대까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보령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비중 확대 질문이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재료로 인해서 움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늘 시세는 종가 고가로 못 끝났으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함을 열어두겠고요. 그런 부분 정도로 우선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제약바이오 쪽이 작은 종목까지 지금은 시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고 다음 주에는 살짝 가격 조정 나왔다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재료 무게가 강하다고 느끼시면 단가를 더 주고도 추가 매수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제이님의 종목 젠백스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00원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은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도 14%대 급등이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들고 갈까요?
제약바이오의 끝단 종목까지 움직여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 시세 주면 이건 매도하시는 게 나아요. 매도. 왜냐면 우리 작은 종목까지 움직이고 예전에 뭐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시세가 났던 종목들까지 지금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뭐 이렇게 시세가 죽어 있다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번에 좀 잘 나오시는 대응 부분을 열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잘 갔던 종목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대다수가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힘이 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까지도 지금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탈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젠백스까지 이렇게 살펴드렸고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다르게 시장이 그래도 반등해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랑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국내 증시 상승세 이걸로 배가 안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시장은 좀 흔들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계좌가 조금 더 빵빵해지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 전략 초이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정 시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시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개별주가 좀 더 움직일 수 있겠고요. 뭐 반도체가 시더라도 수익률 게임에 돌입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음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수혜주들 일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 많이 생각하는데 또 다른 뭐 업종을 찾아서 뭐 보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매매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를 기회의 장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확대도 가능하고요. 새로운 종목들, 신규 관점으로도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을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사님의 의견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역시 또 이사님을 혹사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상담술사다라는 채팅창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13가지의 종목을 상담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사님께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오늘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02-2128-3388번 전화를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 예약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